이슈 투데이. 네, 오늘 아침 뉴스 투데이에서는 LA 타임스 박종찬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금요일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아시안계 아메리칸들도 이 낙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아시안 아메리칸 분들 이 낙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해 퓨 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74%의 아시안 아메리칸이 낙태를 대체적으로 합법으로 유지하는 데 찬성하였습니다. 네. 미국이 인종층 중 가장 높은 찬성 의견을 낸 것인데요. 60% 정도의 백인, 히스패닉 그리고 흑인들이 낙태 합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계 미국인 안에서도 낙태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데요. 2018년 한 조사에 따르면 16%의 베트남계 미국인만이 낙태 대체적 합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이 67%가 낙태 대체적 합법화에 찬성한 것과 비교해봤을 때 확연히 낮은 수치죠.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 문 중 41%는 낙태 대체적 합법화에 대해서 찬성, 46%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반반이죠. 인종이 종교적, 정치적 관점에 따라서 낙태를 보는 시선도 다른 것이죠. 그렇죠. 네. 베트남계 미국인들은 캐톨릭 신자들이 좀 많아서 찬성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듯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판결이 아시아계 미국인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낙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겉마처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몇 년 전부터 낙태를 받은 여성분 중 약 6%가 아시안계 여성분입니다.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은 수치죠. 또한 많은 미국 아시안 아메리칸 분들은 캘리포니아, 뉴욕 등 낙태가 합법화적인 주들에 살고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조지아의 아시안계 미국인 인구는 2000년과 비교해봤을 때 약 138%, 거의 2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이 주에서 살고 계신 분이 이제 합법적인 낙태를 원한다면 약 편도 200마일 이상을 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아니지만 낙태가 합법인 몇몇 주도 성별 선택, 그러니까 남자여서 낙태를 하거나 여자여서 낙태를 하는 낙태는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겠죠. 네, 몇몇 여성 활동가는 이것을 아시안계를 타겟한 인종차별적인 정책이라면서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더 많은 주가 이 성별 선택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뭡니까, 남자아이는 그냥 낳고, 여자아이는 이렇게 낙태를 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그렇죠?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네. 제가 대화를 나눈 몇몇 여성 활동가는 아시안 아메리칸 분들이 남자를 프리퍼한다고 하죠. 그런 이게 없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의 이 출생 비율은 다른 인종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성별 선택 낙태를 금지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이제 인도나 중국이 예를 들어서 맞아요. 이 반대를 법을 만드니까 이것이 이 아시안계에 대한 인종차별을 더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는 많이들 그런 식으로들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듣고 있었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게 지금 얘기가 언급이 되니까 좀 충격적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몇몇 아시안계 교회 리더분들도 이 판결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저도 몇몇 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플러튼에 계신 에코처치 창립 목사 브라이언 킴 씨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1.5세 젊은 한인분이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판결 후 자신이 15살 딸과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나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몇몇 기독교인들은 인체를 제어하는 것, 컨트롤하는 것을 인간을 도우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왜 많은 여성분들이 낙태라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목사님은 이 판결이 교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셨는데요. 이 교계가 이 판결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신념과 용기를 잃을 수 있다면서 교회가 힐링의 공간이 아닌 고통을 주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부에나팍에 있는 누아처치 조아나팍 목사님은 2세 한인이신데요. 그 교회의 신도 몇몇이 유산을 하셔야만 했다면서 낙태가 불법화될 경우 안전하게 유산 절차를 받기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말했습니다. 또한 아시안계 미국인이 낙태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 기독교인들이라든지 캐톨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교계 리더분들이 판결을 반대하고 나섰다라는 것이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이 몇몇 교회입니다. 사실 몇몇 교회. 캐톨릭 그 전체 이제 LA 비숍이나 이제 전체적인 입장은 낙태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기독교 리더분들이 많은 분들도 낙태를 반대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제 또 이게 조금 진보적이고 또 2세가 중심이 되는 교회는 입장이 좀 다르죠. 낙태를 보는 것이. 그러면은 이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일반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판결에 찬성하는 분들이죠. 찬성하는 분들도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그 아주사이 인도네시아계 교회에 계신 스티브 디 목사님은 20년 전 자신과 아내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때 당시 목사님 부부는 자신들이 첫 아이가 다운증후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목사님 부부는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심했고 반년 후 출산한 아이는 다운증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하시면서 모든 생명의 존엄성은 존중돼야 하고 또 다운증후증이 있다고 해서 아이를 낙태하는 것은 그 존엄성에 엇갈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또한 하지만 이 판결 이후 각각 낙태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진 미국인들 사이에서 분열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그렇죠. 증오와 폭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의 이상명 총장과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기자님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네, 이 총장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총장님은 이료진들이 마음대로 낙태를 하는 것을 규제하고 또 공립교육에서 결혼 그리고 성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브라이언 킴 목사님과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낙태의 찬성, 반대 이런 단순한 접근이 아닌 낙태가 왜 생기는가, 왜 낙태를 하는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종교인, 정치인, 사회학자들이 같이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한다면서 만약 정치인들이 논의 속으로만 또한 논의 없이 법으로만 이 문제가 결정될 경우에는 다른 정답을 얻기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조아나파 목사님과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목회자님들이 우물안이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교회에 대해서 낙태 등이 이슈에 관해서 전문가분들을 초청하거나 젊은 분들을 초청해서 대화를 나눠야 한다면서 이런 고민 없이는 사회가 이끄는 것에 교회가 따라가면서 교회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낙태가 왜 생기는 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정말 폭풍 공감이 일어납니다. 낙태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없어진다면은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생명도 존중을 받을 수가 있고 아이를 또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또 마련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접근이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낙태는 사실 원하지 않지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이유를 어떻게 이제 이 판결 후
어드레스할 수 있을까? 네.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떤 네. 분들은 이러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막 화나서 왜 나를 낳았어요? 내가 낳지 말라고 태어나겠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아놓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그런 원성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게 하나하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따져서 들어가 보면 참 많은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픔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박종찬 기자도 아마 처음으로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아마 이 크게 항상 이 이슈화가 돼서 이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틀 텐데 여기에 대한 이 모든 기초 자료들을 잘 모아두시고 쌓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이 뭡니까 이 본인의 그 이 기록이 이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전문가다운 그러한 이제 취재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잘 보관을 해 놓으시기를 아마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 미국에 살면서 4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매년 나오는 게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건 뭐 항상 이슈화가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저 기자분들께서는 이거는 좀 잘 항상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A 타임스 박종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